네, 안녕하세요. KF21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국방연구원이 하는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내년 예산이 0원이다. 양산 예산이. 뭐 그 얘기가 들리더니 또 이제 엊그제는 SBS가 국방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이제 그 블락1 초도 물량 생산이 20대로 싹둑 깎였다. 뭐 이래서 이제 KF11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주국방의 강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밀리터리 팬들 이런 분들이 참 마음에 깊게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SBS가 좀 황당한 짓 한 겁니다. MBC랑 똑같습니다.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겉으로 딱 보면 KF21 예산 0원 내년 양산 간다는데 초도 물량은 블락1 초도 물량은 절반 싹둑. 야, 이거 뭐 이래? 이제 왼쪽에 뭐 제가 가끔 봐요. 이분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팩트를 상당히 빨리 전해줘요. 그런 관점에서 가끔 보는데, 이분 썸네일에 붙은 제목 보세요. 살벌합니다. 보람의 반대 세력은 민족 반역자. F-35 추가 도입엔 6.7조, 보람에는 칼질. 충격, 보람의 전투기 생산량 반토막. 뭐 격분을 했네. 또 다른 분도 KF-21 양산 축소되면 120대 양산도 빨간불. KF-21 가성비 폭망 제2의 유로 파이터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이 상황이 무지하게 뭐 비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다룹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왜 또 F-35는 왜 끌고 들어와? 이 미국 비판하는 그런 미국을 동네북 삼는 뭐 그렇게 해야 뭐가 좀 잘 팔리나 글쎄요. 좀 그런 건 좀 그렇죠. KF-21 얘기하면 KF-21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되지 왜 F-35 예산 쓴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걸죠.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자세한 내막을 덧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의 자랑스런 영원한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MBC가 냈는데 다른 언론에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좀 이상한 거죠. 단독은 단독인데 MBC의 10월 21일자 기사였죠. 내년부터 최초 양산 KF-21 예산은 0원? 이게 이제 왜 다른 신문이 안 받았냐. 이게 이제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국방연구원이 이걸 발주를 보통 이제 타당성 조사 이런 걸 이제 실행하는 어떤 내규에 의해서 6개월을 조사해야 된다, 8개월을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규가 있을 거라 기준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늦어진 거예요. 국방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늦어지니까 예산을 신청을 못 해요. 또 그게 또 우리 예산 내규에 뭐 200억인가 300억 이상이 되면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붙어야 돼. 근데 얘가 예산액이 뭐 2천억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반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0원이야. 그러면은 내년에 그럼 진짜 0원이 되냐? 아닙니다. 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타당성 보고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MBC가. 사람 놀리는 거지 사실은. 국민 우롱하는 거죠. 방송사가 이러면 욕 바가지로 쳐먹죠. 이제 비슷한 짓을 또 SBS가 한 거예요. 사람 겁주는 거거든. 이건 또 10월 30일이에요. SBS가 참 좀 악랄한 기사를 많이 내죠. 그리고 KF-11을 많이 씹죠. SBS가. 제목 보십시오. 단독 딱 붙여놓고 KF-11 첫 생산량 감축 가격 경쟁력 어쩌나. 뭐 걱정 많이 해주네. 말하자면 KF-21 초도 물량, 블록1 초도 물량이 절반으로 싹둑해서 20대로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인 거다. 그다음에 물량이 줄어들면 악순환을 일으킨다. 물량이 줄어들면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나빠져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게다가 F-35 대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뭐 이게 이제 SBS가 떠드는 얘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 자주국방 사랑하시고 KF-21 사랑하시고 이런 분들을 또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밀리터리 하는 유튜버들은 그러한 심리를 잘 파고들어서 미국의 F-35 욕도 하고 민족 반역자 이렇게 낙인들도 찍고 뭐 신나는 거죠 뭐. 자, 이 와중에 제가 한 그분들 얘기 한 7, 80%는 보통은 일리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안승범 대표가 하는 슈퍼소닉. 여기 재밌어요. 그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입니다. 항상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믿고 볼만 해요. 한 7, 80%는. 조금 제 관점에선 좀 설명이 평면적이고 또 몸을 좀 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막 국뽕으로 그냥 처발라 가지고 막 뽐뿌질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전문적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한 페이지로 거의 다 정리됩니다. 예, KF-21 블록 1은 그 기능이 뭐냐? 2025년 1차 퇴역 20대를 하는 F5를 메꿔주는 게 핵심 기능이다. 여기서 20대라는 숫자가 나온 거다. 그리고 블록 1은 아직 미흡한 성능의 물건이고 이거는 지금 상태는 블록 1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조차 못 꺼낸다. 이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블록 1은 간신히 공대공만 돌아가는 상태니까. 따라서 블록 1이 20대로 줄었기 때문에 수출 적신호가 왔고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이건 헛소리다. 물론 블록 1 납품가가 좀 올라갈 거다. 납품 단가는.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이 그 단가 몇 푼 올라가고 낮추고 블록 1이라는 한정된 물건에 대해서 한정된 수량에 대해서 그거 신경 쓰는 그 정도의 집단이 아니다. 그런 군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방부나 공군이나 이제 흘러가는 방향은 뭐냐면 물건이 의외로 잘 나오니까 그 미흡한 성능 아직 불완전한 성능의 블록 1의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블록 2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모아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원래 계획은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 그리고 블록 1으로 F5 상당 부분을 교체를 하고 블록 2는 주로 F-16 일부 교체하는 데 쓰는 그게 이제 원래 그림이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얘가 물건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블록 1 물량을 20대로 줄이고 블록 2를 100대로 늘리고 예. 그리고 블록 1으로 F5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80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블록 1으로 F5 중에 시급한 2025년 교체하기로 원래 돼 있는 20대만 교체를 하고 2025년 퇴역하기로 돼 있는 아주 상태 안 좋은 그 다음에 블록 2를 서둘러 가지고 나머지 F5는 블록 1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블록 2로 교체하고 그리고 블록 2를 더 물량을 늘려서 F-16 중에 썩음썩음한 거 F-16 PBU 쪽 이쪽을 다 교체해 나가고 이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해석이 지금 흐름이 그 흐름이다라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 소리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노선이냐 아니냐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고요. 맞는 정책이냐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슈퍼소닉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면서 이제 SBS는 느닷없이 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래? 지금 이 업계가 다 이거 성공하는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인풋이 박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장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언론 플레이한 거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카이일 수가 있다고 봐요. 카이 강구형. 거기에는 생산 물량 당장 늘면은 좀 더 어깨 힘이 들어가니까
뭐 이 정도는 카이 강구형의 귀여운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카이 강구형 쪽에서 언론 작업을 한 거라면. 그러니까 카이 강구형이 MBC한테 흘리고 SBS한테 흘리고 해서 막 이제 쿠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40대 80대 블락1 40, 블락2 80이라는 원래의 구도를 블락1 20, 블락2 100으로 새로운 구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군 방사청, 기재부 뭐 이런 데가 다 입장이 타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 공군 입장에서는 이왕 받는 거 미흡한 기체, 당장 뭐 화급히 갖다 쓰는 기체를 물량을 과도하게 받고 싶지 않다. 좀 더 완성돼서 받고 싶다. 빨리. 이런 게 공군 입장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방사청 입장은 이거 가지고 막 뭐 밀어붙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제를 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많이 집중해 있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출을 최적화한다는 관점이고, 국방연구원은 거기는 아주 처음부터 체질이 그 미국산을 선호하는 보수성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그 국산 전투기를 막 대량으로 막 빨리빨리 찍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겁을 내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 업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제 그 안 대표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재밌게 들었어요. 말 된다. 예, 말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슈퍼소닉 쪽도 그렇고, 예, 또 SBS도 그렇고 이 공통된 오류가 있습니다. F-35에 대한 가격 오류인데요. 거기 이제 어저께 슈퍼소닉도 F-35 가격이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사회자가, 안 대표 말고. 그건 오류입니다. 예. 또 그 비슷한 거를 SBS가 또 그런 소리 지른 적 있죠. 그거 오류입니다. 진실 1번. F-35A가 2023년에서 2025년 생산 로트라는 건 이제 요번에 80대, 다음에 100대 이렇게 한 묶음 해두는 걸 로트라 그러죠. 생산 로트 15번, 16번, 17번 로트에서 전체 398대를 생산하는데 대당 가격은 8,25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 환율 기준 1,080억입니다. 그러니까 1,100억, 지금 1,300원 넘었기 때문에 1,1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실은 뭐냐. 이거는 명목상의 꼬리표 가격이고요. 물건에 붙은. 실제로 이게 이제 물건을 단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예비 부품도 사고 예비 엔진도 사고. 그래서 F-35A를 들여오면서 예비 부품, 예비 엔진을 포함한 프로그램비가 얼마냐. 대당 2억 200만 달러, 2,631억입니다. 그러니까 1.6배가 더 붙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한국이 최근에 25대를 50억 달러에 협상했거든요. 2억 달러 꼴이라고요. 한 대. 이제 예비 부품과 예비 엔진까지 가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FA50 꼬리표 가격은 뭐 3,400억인데 실제로 수출되는 거 보면 한 대에 한 500억, 600억. 우린 한 100% 업되는데 쟤들은 업되는 게 160%가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260%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꼬리표 가격, 명목상의 그 프라이스 택, 예, 그 가격, 정가표 가격하고 프로그램 가격하고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폭이 KF-21이나 FA-50 같은 국산 비행기의 그 차이 폭, 그게 몇 프로냐, 퍼센트 폭이, 그 퍼센트 폭이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명목상의 꼬리표 가격은 같은 1,000억이라도 결국 프로그램 코스트로 들여오게 되니까 미국은 2,600억을 내야 되고 한국은 뭐 1,800억, 1,900억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물건이, 나 SBS도 그렇고 좀 그때 이런 비슷한 얘기 하길래 쟤는 전투기란 물건이 뭐 백화점 가서 그냥 뭐 정가제에 따라서 구두한 켤레 고르는 걸로 생각하나? 저 이상한 기자일세?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 무식한 거예요. 공부 좀 하고 사세요, 기자님들. 자, 이런 상황에서 F-35 계속 써야 되냐? 굉장히 비싼데 써야 됩니다. F-35는 초지능 스텔스기예요. 그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 스텔스 성능이나 또 그 지능성이나. 일단 다른 것보다도 촘촘히 짜인 그 미국의 그 위성망, 또 미국의 그 감시정찰 정보자산, 또 미국의 다른 군사자산, 이런 거랑 같이 엮여서 돌아가니까 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끌고 들어가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에 내장된 그 기체 하나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또 이게 AI나 상호 연동성이 좋아서 기체가 한 대일 때랑 기체가 네 대가 같이 갈 때랑 성능이 또 완전히 달라져. 서로 간에 콜라보를 잘해서. 그래서 뭐 우리 잘 사는데 이만하면 한 100대 뭐 120대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그래야 한미동맹도 강해지고 한미 양국의 공군의 공동작전을 위한 핵심 축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럼 KF-21은 어떻게 포지셔닝 할래? KF-21은 두 가지죠. F-35를 미국이 안 팔아주는 국가가 도입하는 F-35 대용으로 그 시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F-35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KF-21이 그런 거 아니에요. F-35를 쓰고 있는데 그걸 보완해주는 저피탐, 이걸 영어로는 스텔시하다 그럽니다. 스텔스의 형용사형. 저피탐 마당발 멀티롤 전투기로 그걸 보완해주는 그 용도. 그래서 이 KF-21의 마켓 포지셔닝이 말하자면 두 얼굴의 사나이죠. 한쪽 얼굴은 F-35를 미국서부터 살 자격이 없는 나라, 미국이 안 팔아주는 나라가, 혹은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나라가 얘를 가장 하이엔드로 쓰기 위해서 들여오는 거. 다른 하나는 F-35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F-35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스텔시한 저피탐 마당발 멀티롤 전투기로 F-35를 쓰는 거. 우리는 지금 이러려고 F-35를 만든 거예요. F-35랑 찰떡궁합으로 하려고. 그런데 F-35는 뭐 고장이 많고 뭐 어쩌고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뽕 잘못 맞은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면 블락1은 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2025년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F5 20대 교체 수량이면 일단 미니멈은 달성하는 거예요. 20대 이상만 되면. 그리고 블락1은 여러 가지로 미완성인 상태이고 수출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이 아니죠. 초도 물량이 20대로 줄면 꼭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블락1은. 왜 그러냐면 차분하게 양산 프로세스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복잡한 중대형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예. FA-50과는 완전히 복잡성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거를 어떠한 생산 공정을 꾸미고 어떠한 공장 규모를 가져가고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3대 정도 하지. 한 달 3대, 뭐 한 달 4대, 한 달 2대, 이런 생산 규모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것을 위한 인력의 충원 및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양을 확 늘려놓으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체제를 준비하는 거가, 양산 체제 준비가. 이 전투기 생산의 최악이 뭐냐면요. 주문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생산 라인을 확 급증을 했는데 그 다음엔 주문이 안 와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럭히드 마틴의 사장은 이거를 소티스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톱니 패턴. 들쑥, 날쑥,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예. 이러면 이제 회사 골로 간다. 그게 록히드 마틴 사장 얘기예요. 지금 이 톱니 패턴이 롱마의 최대 고민입니다.
이 F-35에 대해서 미군 니즈가 충족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은 무기를 뭐 팔 수 있는데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 GAG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글로벌 아마먼트 그레이딩. 나라별로, 무기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른데 아무 데도 안 파는 RQ4. 초고급 무인정찰기. 그 대한민국에는 판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F-35 이런 거 다 팔아. 그런데 치명적인 공중발사 미사일은 안 팔아.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전반적인 그레이딩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치명적 공격성을 가진 무기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이 위계 질서를 굉장히 낮게 설정해 놨어요. 여기가 너무 무서운 지역이니까. 사고 나면 자기들 독박이잖아요. 한미동맹에 엮여 있으니까. 이런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에 대한 고려 때문에 F-35 팔만한 나라는 거의 다 팔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35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확장해온 로키드 마틴이 지금 이제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거죠. 이 톱니 패턴. 그래서 F-35 가격 그렇게 쉽게 안 낮아집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숭이 같은 거거든. 조삼모사. 예,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원숭이들이 깨깨깨깨깨깨깨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오케이 뭐 그런 거죠. 조삼모사랑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불락완 숫자 줄었다고 격분해가지고 민족 반역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좀 그렇죠. 예. 우리는 원숭이 아니잖아요. 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불락완 수량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3대 전략 비전을 봐야 된다. KF-21에 깃들어 있는 3대 전략 비전. 그게 초심이거든. 지금 SBS 보세요.